안녕하세요, 메슬로입니다. 오늘은 높은 기대치에 비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세리아의 최악의 4인방 화반마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2000년대 중후반 세리아는 칼초폴리 스캔들에 세계 금융위기까지 겹치며 쇠퇴기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스타들이 리그를 떠나고 전세계 축구 팬들의 외면이 심해지던 상황에서도 경쟁력을 잃지 않길 원했던 세리아의 빅4는 준척급 자원들을 영입해 전력을 보강하고자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콰레스마 바티스타, 만시니 훈텔라르, 화반마눈이란 조합이 탄생했습니다. 먼저 화반마눈의 콰레스마는 일찍이 포르투갈의 재능으로 꼽히며 바르셀로나에 입성했지만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하고 데쿠와 마트레이드되어 포르투로 이적했습니다. 그런데 포르투에서 엄청난 활약을 펼치며 다시 한번 반짝이자 2008년 여름 인텔의 새 사령탑으로 올라선 무리뉴가 약 320억 원을 들여 그를 영입하게 되는데요. 후술할 만시니도 이때 콰레스마와 함께 인텔에 영입되었습니다. 자, 콰레스마는 무리뉴와 같은 포르투갈 출신이기 때문에 소통이 원활하다는 점, 당시 피구 외에 전문 측면 자원이 없다는 점에서 인텔 입성과 동시에 굳건한 입지를 다질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두 예상과 달리 저조한 성적을 보여주었는데요. 이탈리아의 수준 높은 수비수들은 콰레스마를 경기장에서 쉽게 지워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는 어떻게든 찬스를 만들어내기 위해 무리한 개인 플레이를 남발하게 되죠. 하지만 이런 플레이가 인텔의 공격 템포를 끊어버리면서 결국 무리뉴 감독은 전술 변화를 꾀하게 됐고 인텔의 전술은 윙어를 가동하지 않는 4-3-1-2로 변화했습니다. 이렇듯 인텔에서 빠르게 잉여 자원이 되어버린 그는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첼시로 임대를 떠나게 되는데요. 당시 첼시 감독은 스콜라리로 첼시는 한동안 리그 선두를 달렸지만 점점 늘어나는 부상자와 함께 팀 밸런스가 무너지며 부진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측면 자원들의 부재는 첼시의 전술을 제한시키고 풀백들에게 부담을 가중시켰기에 윙어 보강의 필요성을 강조해 주었는데요. 따라서 스콜라리 감독이 직전까지 포르투갈 대표팀에서 호흡을 맞춘 적이 있던 콰레스마를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당시 첼시의 데쿠, 카르발류, 보싱와 페레이라 등 포르투갈 커넥션이 존재했기에 팬들은 콰레스마의 빠른 적응 및 이들과 함께 경기력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죠. 콰레스마, 보싱과 우측 라인이 만들어낼 다채로운 공격도 기대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기 감각이 떨어질 뻔 그는 설상가상으로 집중 견제까지 받으면서 이곳에서도 부진을 거듭했습니다. 그렇게 단 4경기 출전에 그친 채 시즌이 끝난 뒤 인테르로 복귀해야 했는데요. 그리고 해당 연도 세리아 최악의 선수에게 수여하는 황금 쓰레기통상을 수상하는 굴욕을 맛봤습니다. 이후 그는 빅리그에서 자신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인테르 잔류를 택했지만 한때 아게로 영입을 위한 협상 카드로 활용되는 등 완전히 전력의 자원으로 분류되고 말았죠. 자, 결국 2010년 인테르 이적 후에 3분의 1 가격으로 베시타스로 매각되며 씁쓸하게 빅클럽에서의 커리어를 마무리했습니다. 콰레스마가 인테르에서 기록한 스탯은 2년간 32경기 고작 1골. 그는 아직까지 인테르 최악의 먹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콰반마눈의 바티스타로 그는 세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 레알로 이적했으나 주전 경쟁에서 밀려나며 2008년 여름 144억 원의 AS 로마로 이적해왔습니다. 당시 로마는 심각한 무릎 부상을 당해 이탈한 토티의 공격력을 메우기 위해 선수 보강에 전력을 다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바티스타를 영입하며 팀의 유일한 득점포인 부치니치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했습니다. 로마의 팬들은 바티스타가 오랜 기간 로마의 중원을 책임진 페로타의 장기적인 대치자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너무나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보여주었는데요. 오랜 기간 지적받아온 트래픽 문제가 나아지지 않아 로마의 공격 흐름을 끊거나 상대에게 역습을 내주는 상황이 잦았습니다. 당시 로마는 짧은 패스 위주의 전술을 구사하고 있었는데 트래핑과 패스가 안되는 바티스타의 존재는 재앙 그 자체였습니다. 또한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상황에서 욕심을 부려 무리하게 돌파를 시도하다가 상대에게 볼을 내주는 경우도 잦았는데요. 하지만 이따금씩 터지는 결정적인 골들로 흔히 말하는 까방권을 획득해 팬들의 마음에 들었다 놨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까방권을 모두 날려버리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바로 해당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 로마의 탈락에 일조하며 토티를 눈물짓게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0809 시즌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은 로마의 홈구장인 스타디오 올림피코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로마의 레전드인 토티는 과거 자신이 구단의 볼보였던 시절 로마가 홈에서 리버풀에게 승부차기로 패배해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을 거두는 것을 보며 자신이 언젠간 선수가 되면 꼭 홈에서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거둬 이를 만회하겠다는 사명감 있는 꿈을 꿔왔는데요. 즉, 해당 시즌이 토티가 선수 내내 기다려온 시즌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16강 1차전 아스날 원정에서 1대0으로 아쉽게 패배한 로마는 아스날을 홈으로 불러들였고 1대0으로 앞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한 골만 넣으면 8강으로 직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바티스타에게 결정적인 찬스가 찾아왔습니다. 정확히 발만 대면 들어가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헛발질을 하고 말았는데요. 결국 로마는 승부차기 끝에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하필 결승전이 진행될 홈에서 탈락한 것이기 때문에 토티는 눈물을 흘리며 아쉬움을 삼켰는데요.
이후 바프티스타에 대한 팬들의 민심은 바닥을 치고 말았으며 아무리 좋은 경기력을 보여도 민심은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어느새 전력의 자원이 되어 매각될 운명에 처하게 되죠. 하지만 바프티스타는 자신에게 온 이적 제의를 모두 거절하며 계속해서 로마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과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로마는 전력의 자원으로 분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적을 거부하는 그를 강제로 몰아내기 위해 피파에 제소까지 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사건이 점점 커지자 바프티스타는 2011년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말라가로 이적했습니다. 그런데 말라가로 이적한 뒤 엄청난 활약을 펼치면서 로마 팬들의 뒷목을 붙잡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콰반마눈의 만시니인데요. 오랜 기간 로마에서 맹활약하며 리그 정상급 윙어로 성장한 만시니는 앞서 언급한 콰레스마와 같은 시기인 2008년 여름 인텔에 입성했습니다. 당시 인테르가 그를 영입하기 위해 투자한 금액은 약 205억 원으로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었죠. 이들과 함께 문타리까지 영입하며 선수 보강을 마친 무리뉴는 만시니와 카리스마를 양측면에 동시 기용해 이들이 화려한 드리블과 스피드로 상대 측면을 흔들고 질라탄의 득점을 지원해주는 모습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만시니와 카리스마, 양측면 자원들의 처참한 활약으로 그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지 않았죠. 사실 만시니는 인테르로 이적해오기 직전 시즌에도 로마에서 기복 있는 플레이를 보였었고 이에 영입 당시에 팬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보냈었습니다. 인테르에서도 일관성 없는 경기력을 보여주어 무리뉴는 물론 팬들을 답답하게 만들었죠. 이처럼 만시니와 콰레스마 둘 다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최전방의 질라탄은 철저히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무리뉴는 측면 자원들을 쓰지 않는 4-4-1-2 기반의 전술로 변화를 꾀하게 되는데요. 이후서부터 만시니는 무리뉴의 선수 구상에서 멀어지며 08-09 시즌 단 800분 출전에 그쳤습니다. 리그 정상급 윙어였던 사실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아무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그에 대한 실망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인테르가 라이벌 구단인 밀란에 임대를 보내줄 정도로 전혀 위협되지 않은 선수란 굴욕적인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그러나 밀란에서도 고전했으며 인테르 복귀 후엔 방출되고 말았습니다. 여담이지만 그는 브라질 무대 복귀 후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호나우지뉴가 개최한 파티에서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살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콰반마눈의 훈텔라르입니다. 그는 장기 부상으로 이탈한 반니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직속 대체자로 2009년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레알에 영입되었습니다. 이적 후 후반기 20경기에서 8골을 터뜨리며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나 새로 추대된 페레스 회장이 갈락티코 위기 정책을 천명함에 따라 잉여 자원이 되어 반년 만에 매각될 처지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원래 슈투트가르트로의 이적이 거의 확실시되었지만 챔피언스리그 무대를 뛰고 싶었던 훈텔라르가 이를 거절했는데요. 때마침 카카를 이적시킨 뒤 거의 제대로 된 영입이 없다시피 했던 밀란이 공격 보강을 목적으로 그에게 접근해왔습니다. 밀란은 당시 주전 공격수인 보릴로의 잦은 부상 및 인자기의 고령화로 파투의 파트너로 뛰면서 그를 보좌할 수 있는 최전방 자원의 보강을 우선순위로 삼고 있었습니다. 이에 베를로스코니 구단주는 에딘 제코와 루이스 파비아누, 아데바요르의 영입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영입을 진행했으나 모두 영입에 실패하면서 훈텔라르에게로 영입 방향을 선회한 것이었는데요. 그렇게 약 265억 원의 이적료와 연봉 62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밀란이 영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당시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구단 재정이 넉넉치 않은 상황이었기에 밀란은 그를 영입하기 위해 높은 이적료를 투입했다고 할 수 있었는데요. 팬들은 그가 구단의 레전드인 반바스텐처럼 전설을 써내려 가주길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기대보다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에 훈텔라르는 박스 안에서 위협적인 움직임을 바탕으로 득점을 만들어내는 전형적인 타겟터 공격수였습니다. 포스트 플레이와 이선과의 연계 플레이는 부족했죠. 이러한 상황에서 밀란이 미드필드진까지 노쇠화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훈텔라르가 전방에 자주 고립되는 형태를 띄었습니다. 또한 그는 다른 공격수들과 동선이 겹치는 등 밀란의 전반적인 플레이 스타일에 적응하지 못했는데요. 얼마 안 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즌 최악의 영입이란 평가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결국 실망스러운 경기력의 레오나르도 감독은 훈텔라르보다 보리엘로를 더욱 기용하기 시작했죠. 따라서 이적해온 지 얼마 안가 훈텔라르의 이적설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내년에 진행되는 남아공 월드컵 출전을 위해 겨울에 떠난단 말이 나오기도 했지만 훈텔라르는 잔류를 택했는데요. 그는 어떻게든 밀란에 남아 자신을 증명해보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으나 질라탄이 영입되면서 팀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2010년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샬케로 매각됐죠. 그가 밀란에서 기록한 공격 포인트는 리그 25경기 단 7골, 1041분만 소화하는 데 그쳤습니다. 훈텔라르는 샬케 이적 후에 1000분 넘게 득점을 터뜨리지 못하며 한동안 부진했지만 적응을 마친 뒤엔 역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했고 샬케의 레전드로 남게 되었습니다. 혹자는 콰반마눈 중 콰마누는 이후에 각자 다른 리그에서 성공을 거둔 반면 많은 하락세와 동시에 범죄까지 저질러 실형을 살고 나왔다는 점, 브라질 하부리그에서 뛰는 신세로 전락했다는 점에서 이들 중 가장 최악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카리스마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어린 시절 드리블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온더볼 능력이 떨어진 말년처럼 킥의 중심을 둔 플레이를 펼쳤다면 이 클럽에서도 충분히 통했을 것이라며 그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추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